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혀서 좀 소리가 이상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할 물건은 경매물건 주거비 게시판에 문의가 너무 많은 아파트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나온 아파트인데요. 영등포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경매로 집을 사게 되면 정말 그 대박 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물건만 해도 감정가가 8억 1천이었는데 3억 3천까지 떨어진 상태죠. 와, 이렇게 3억 3천에 사서 8억 천에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때려치고 이거 해야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또 중간에 이렇게 7억 5천에 낙찰이 한번 된 적이 있는데 미납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10%이니까 최저가가 6억 5,360이었으니까 아마 보증금은 6,530만 원 정도를 미납했습니다. 즉 보증금 6,536만 원을 포기한 거죠.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권리 분석을 못했다는 대가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6,530만 원이라는 거대한 큰 금액을 쓰면서 이 부동산의 경매의 권리 분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좀 글을 써놓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1순위, 참, 안 좋은가? 아니,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매도 입찰자들이 여러 명, 10명, 100명, 1000명이 와도 1등만 기억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쓴 1등만 낙찰자가 되죠. 권리 분석일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2년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1등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채권들이 들어온 상태로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즉, 세입자한테는 2년 동안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는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받고 나가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2년대로 살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럼 1등 누구죠? 근저당이죠. 그러면 근저당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저당이 중심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근저당을 기준으로 근저당은 돈을 받고 나가야 되므로 그 이유는 모두 소멸. 즉,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더 살고 싶어도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고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후순위 세입자는. 그래서 모든 거는 1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2014년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2016년이죠. 그렇다는 것은 가장 빠른 근저당보다 더 빠른 세입자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물건에서 1등은 바로 정씨입니다. 2014년에 들어왔다면 2년 계약을 했다면 2016년 8월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동 연장이 돼서 2018년 8월, 그리고 2020년 8월, 이런 식으로 계속 자동 연장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세입자는 배당 요구를 하고 배당 받고 나가도 되지만,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찰자는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세입자는 계속 살고 있으니까요. 낙찰을 받아서 소유자는 내가 됐지만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 얼마일까요? 보다시피 미상입니다.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찰자, 즉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간단하게 먼저 실거래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3층이거든요. 보다시피 6억 5천, 6억 5천,
5억. 3층에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과연 이것 중에 얼마일까요? 보증금이 5억일 수도 있고 6억, 6.5억일 수도 있죠. 그러나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5억이면 좋겠다, 5억만 인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내 돈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알고 입찰을 하는 게 맞겠죠. 알아내는 거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방법이 있겠죠. 가서 물어보든지 뭐 저기 있으면 부동산을 뒤져보든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증금을 알아내고 나서 그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 인수상이다, 그러면 감정가가 8억 1,700이니까 5억을 뺀 3억 1,70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때 낙찰이 되면 안 되는 물건이 되게 됩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권리 분석을 해서 얼마의 큰 금액을 인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는 6,536만 원을 가볍게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미납을 하는, 너무 아깝죠. 6,536만 원. 이 미납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의 꼴순위에 가서 붙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권리 분석으로 인해서 쉽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좋겠고요. 경매란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박은 없습니다.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저기 뭐 사례로 정말 큰 대박이 났다 어쩌다,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있거나 그 케이스 내가 하려고 해도 절대 안 걸리니 이렇게 꼭 경매에서는 인수상이 클 수가 있으니 항상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확한 권리 분석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잘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